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정말 흥미롭고 귀한 얘기를 전해주신 최홍식 선생님 모시고 또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인터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은 그 의학적 전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훈민정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질문 드리고 또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훈민정음 해례본 10년 전에 보신 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그 훈민정음의 제자해라는 것을 통해서 음성학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 해례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고 좀 자세히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K-팝이라든지 그 한글과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거를 통해서 한국적인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국력이 이렇게 막 더 상승하는 기회에 있다고 기회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책을 한 권을 딱 들려고 그러면은 역시 저로서는 이 훈민정음, 요 해례본, 요 책이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만든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1446년에 왜 발간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제 책이 거의 우리가 그동안에 볼 수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하여튼 1940년도에 그 간송 선생님, 전형필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때 뭐 기아집 10채 값을 주고 이제 구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구하고 와서 이제 그때 조선어학회의 중추적인 그 연구를 했던 우리 외솔 최영배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책이 진본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려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랑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제가 요 훈민정음 해례본 제가 뭐 요거 전공은 아니지만 이제 제자해 쪽인데 우선 책에 대해서 좀 여기 표를 보시면요. 세종 25년에 훈민정음 글자가 만들어졌고 그게 설명서인 해례본은 28년에 세종 28년 그러니까 1446년에 이제 반포가 됐죠. 우리가 한글날로 이거를 기념하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간송 선생님께서 1940년에 이 책을 이제 확인을 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국보 당시에는 70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보의 번호를 이제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보로 제정이 돼 있고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바로 이제 소리 글자라는 뜻이 되겠죠. 요게 복간본이 2015년에 간송미술관에서 제공해서 교보에서 이걸 발행을 했고 복간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간본은 발견될 당시에 낙서만 살짝 지우고요. 종이의 그 재질이라든지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 거를 이제 복간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 지금 해례본을 보면 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초종성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음 또 중성자라고 하는 호소리 모음의 순서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지금 뭐 물론 언어라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 국어에서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세종대왕이 직접 이 글자가 어떤 거다라는 게 기역은 아음인데 뭐 여 군자의 초발성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어금니 소리 그 아음의 순서가 기역, 키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꼭지 이응이라고 그러죠. 이게 좋은 방법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요건 파열자음이고 요거는 이제 비자음 쪽이잖아요. 그래서 글자 모양도 다르고 했는데 어쨌든 세 가지가 아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음이 디귿, 티읕, 니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네요. 순음 쪽이 이제 입술 소리가 비읍, 피읍, 미음. 그다음에 파찰이 지읒과 치읓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시옷. 요게 이제 치음 쪽인데, 네. 돼 있고 여린 히읗과 히읗. 그다음에 이응. 요게 후음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반설음 리을이 따로 있고, 이 유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유음이라고 기억을 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요게 세모 표시, 반치음인 반시옷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순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음인데 이제 순서가 천지인, 그러니까 아래 아 또는 하늘 아라고 하는 거, 의이, 요 세 글자가 이제 중성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으뜸은 또 아래 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아우어라는 단모음이 있고, 요야유여라는 이중모음을, 요걸 초출자, 제출자 이렇게 훈민정 제자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그게 이제 훈몽자회라는 책, 1527년 중종 때죠. 22년에 최세진이라는 분이 이 한자 학습서로 만든 그 책에서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그런 형태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그렇게 했고, 글자의 이름도 이제 여기 훈몽자회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제 당시에는 기억을 뭐 기라고 발음했는지 그라고 발음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한글 맞춤법 통일한 33년, 그다음에 48년에 한글 전용법을 통해서 이제 아래 아 같은 글자를 더 이상 안 쓰기로 했고요. 요 반시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순경음, 비읍과 피읍 같은 글자도 더 이상 안 쓰게 되면서 28자가 왜 29자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꼭지 이응도 지금 우리가 안 쓰는 거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게 응가 없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아까 제자해가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그걸 조금 더 제자해라는 건 그렇다면 무엇인지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제자해,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을 때 이 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제자해를 몰랐기 때문에 왜 우리 문 창호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 기억을 이렇게 격자문의를 갖고 만들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자해가 확인이 되면서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선 정음 지작, 그거를 좀 정음 지작, 초비지영, 이역색. 이게 뭐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여기 번역을 해놓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인, 기, 성음이, 극기, 리이이. 우리말로 지금 현대 국어로 하면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굴리고 힘들어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말소리, 성음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해는 이 중성자하고 이 초중성자인 모음과 자음이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가 자세한 설명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이어서 그 제자해에서 그 닷소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성학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강의에서 아설순치후라는 또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것과 같이 좀 아우러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화면을 좀 보시면요, 최근까지도 한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설순치후 이런 모양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역과 니은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자하에 그대로 거의 설명이 있고, 이거는 누구나 의심 없이 요 모양을 본떠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의 왼쪽 옆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설순치후 이렇게 해서 그거의 기본자고, 거기에 여기 보면 이렇게 획 추가를 한 게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획 추가도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니은의 획 추가가 이렇게 된 거는 그게 바로
입천장을 가리키는 구계라고 하는 네네, 경구계 쪽을 얘기하죠. 예. 네. 일단 미음이 앞에서 입술 모양 이게 입구자인데 네. 우리가 입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동그랗게 꽤 큰 이 공간이거든요. 네, 네. 입술에서부터 연구개가 있는 데까지. 예. 그래서 미음이 요 옆모습으로 만든 거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획 추가로 피읍을 만들 때 입술이 닫혀 있다가 팍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응에 이렇게 획 추가로 요것도 이제 입천장 쪽을 가리키고 네, 하, 이렇게 해서 모자를 쓴 것 같은 모양이 이 강한 어떤 네. 이제 그 접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거센 소리가 지금 강하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획추가.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예, 나타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네네. 먼저 시간에서 이 자음의 조음이 이제 성도에서 잡음이 만들어지는 네네.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게 만드는 방법. 장소와 방법. 방법. 네. 예. 방법과 위치, 장소. 네네. 예. 그런데 모음 쪽은 그 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명관의 모양을 주로 혀나 입술이나 뭐 이게 변화시키면서 일정한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명관을 어디를 좁게 만들고 어디를 좀 같은 거 여기를 입술 쪽을 넓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폴만트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조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 자음을 이제 이거는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미음이라는 게 옆모습에 이렇게 예, 그려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이제 제가 그거를 논문을 쓰면서 국민정음 네, 음성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네.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모음의 핵심 천지인은 이 공명관의 아주 핵심적인 모양을 본떠서 그 공간을 모양으로 글자로 만들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만 거의 이거는 뭐 100% 확신합니다. 이거 이제 MRI로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두 측면으로 네,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MRI를 찍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한 건데 네. 그 MR 영상도 아까 조금 보여드려볼게요. 좀 약간 경음이 슬로우. 나오네요. 여기에서 만들었어요. 그 비자음은 이제 일로 소리가 올라갑니다. 구강, 여기서 비강 쪽으로. 근데 이게 사람마다 혀의 끝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형태의 접촉이 제일 많고 요거는 좀 적고 요런 거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얼마 전에 요 책을 쓸 때는 요게 CT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아래 이런 발음할 때 여기가 공간이 있는 거로 이제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는 여기 입천장 구강 쪽에 공간이 는 이렇게 생겼고 이는 혀가 앞으로 나가는 전설 모음 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 공간. 이거를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종은 정말 천재예요. 이거 보면 이거를 네. 그냥 상상으로 이제 다 했다는 거죠. 요야 유여가 전부 이에서 소리가 일어난다.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MRI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를 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나 뭐 여 같은 거는 이라는 모음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요 유는 이가 전혀 없는데 이에서 일어난다. 이게 제자의 딱 설명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뭐 모든 영역에서 이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와 함께 지금 훈민정음이나 또 한글이 갖고 그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그것은 또 바로 한글의 우수성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어떤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그 한글의 또는 훈민정음의 가장 우수한 게 바로 천지인이라는 모음의 핵심이 되는 세 글자가 이 공간의 핵심적인 모습, 바로 요 여기에 보이는 이제 이 그림, 이거를 내세우면서 더 이제 이게 정말 과학적인 문자다 하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알려지면서 한국을 찾는 젊은이들이 와서 뭐 이제 자기 이름을 뭐 한글로 써서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런 거를 와서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지금 우리 문화부하고 뭐 한글 박물관이나 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외소래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를 알려주면은
정말 더 한글 또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하는 거를 좀 문화 상품으로서 아주 예, 가치가 예, 크다. 예, 예.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 예.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네, 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최홍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